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방향성 없는 증시, 일희일비하는 개별 테마주입니다. 자, 7월 첫 거래일 시장은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경제 지표 호조로 뉴욕 증시가 전날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오늘 국내 지수도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탓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오늘부터 실행이 됐고요.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홍콩 피란처 법안을 제출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된 건데요. 자, 이렇게 시장은 오늘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종목별 흐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주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발표에 훈풍이 이어집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1.79% 상승하고요. 제너센과 멜파스도 17%대 두 자릿수 올랐습니다. 또 간밤에 테슬라가 6% 이상 급등을 하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한 데 힘입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2차 전지 대장주인 삼성 SDI와 LG화학은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양극재 업체죠. LNF가 주목을 받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을 필두로 한 중국 소비주가 급등했는데요. 한한령의 공식적인 해제 조치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힘을 잃었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증시 테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이광무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써 7월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 벌써 2020년도 반이 흘러갔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는 모습인데 우리 앞으로 하반기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 있는 테마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과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분들 오셨네요. 왕개미 선봉장님 오셨고요. 류리리님도, 또 블루폭스님, 전기차 으짜님도 오셨습니다. 또 쿠마유시님도 계시고요. 경제야 살아나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야기리님 오늘 모두 반갑네요. 자, 오늘 또 우리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 이 테마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 테마 앞으로 어떨까요? 궁금하신 점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을 보면 참 어수선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또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도 여전히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테마별로는 또 움직임,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자, 최병훈 전문가님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오늘 이제 아침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장도 괜찮해서 괜찮게 올라가다가 오늘 급락한 건 이제 바이오주가 그 주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서 실적 좀 괜찮은 거 올라갔는데 실적이 아직 받쳐주지 않는 바이오주가 못 갔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 국내 시장도 그동안 잘 갔던 시가총액 코스피도 보더라도 시가총액 3등이 삼성바이오고요. 5등이 셀트리온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늘 3등, 5등이 2%대 3%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 좀 차이가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실적 위주로 가고 바이오주는 이렇게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움직인 게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을 거예요. 계속.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이 많이 샀었는데 그거 팔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셀트로는 외국인이 팔아서 내려온 게 보다는 기관이 팔아서 내려왔고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전체 시가총액 이제 코스피에도 3등, 5등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도 바이오주가 상당히 대다수거든요. 많이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그러면 네.
이 바이오주가 무너지면 내려가면 지수는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조차도 마이너스 돌아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이오주가 오늘 시장 하락에 좀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수도 그래서 마이너스 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사실은 지금 빠진 게 아니라 바이오주가 이제 삼성바이오는 15일부터 6월 15일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고 5일 전부터 셀트론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오늘 뭐 급락한 것은 이제 지지선이 붕괴되는 그 과정에서 그냥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네, 않아서.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2분기 earning 시즌이 오잖아요. 이제 네. 삼성전자 별도로 이제 다음 주에 올 텐데 그러면 바이오주는 실적 아직 못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응 시작이 됐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약 바이오주도 반등하게 되면 7월에는 비중을 좀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네네. 본전을 찾든지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뭐 치료제, 뭐 백신 관련해서는 뭐 렘데시비르에 네.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못 갔거든요. 심층제약 오히려 하락하고. 어제 뭐 매종 같은 같으면 이유로, 네. 신청해도 네. 오늘 급락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개인들이 막 그동안 불같이 따라들었다가 재미를 봤거든요. 요즘은 사면 물리는 거예요. 급등주 상한가 네네네. 사도 물려고 급등주 사도 하나 물리고 이제 불안한 겁니다. 또 심리적으로. 이제 학습이 됐고. 그러니까 학습이 돼가 이제는 불안하니까 따라잡은 것을 계속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선주도 지금 다 손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리적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하는 행동에 패턴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초보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따라가면 바로 또 물리고 그 시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등락이 장중 계속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7월 달은 8월 달은 이렇게 실력 없는 초보자들이 무덤이 되지 그런 시장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될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또 경계감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셨고요. 이건무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좀 하락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수급적으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해왔었거든요. 네.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추이 자체가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과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포지션을 좀 유지도 했었는데 매도 전환되고 난 다음에 장이 끝날 때까지 매도폭을 좀 키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금액에 대한 추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1,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상당히 일치하다는 게 이제 시장의 흠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의 변화에 증시가 좀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갔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의 입장과 그런 눈치를 많이 봤을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어제 이제 전인대가 마치면서 홍콩 보안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7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네네. 되는데,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이슈화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이제 총평이 나온 건데 SK 바이오팜이 이제 곧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한 차례 정도 좀 큰 관심을 끌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초기 때부터 해서 이 상당히 큰 울림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을 대비한 전체적인 펀드 자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시장이 위축되었을 것이다. 눈치를 봤을 것이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팔고 이쪽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그렇죠. 이제 그럴까요? 사실 이 코스피 쪽에서 종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겼던 거는 이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였거든요. 사실 코스피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이 더해져서 바이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SK 바이오팜도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 물론 이제 바이오 내에서의 재정비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순위 변동에 대한 재정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기관은 또 매수세를 갖거든요. 일단 기관에 대한 수급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500억 매수인데 그래도 어제와 오늘을 좀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6월 말과 또 7월 초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는 기관이 좀 적극적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경계를 미국
혹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모습들이 단편적으로 오늘 정말 여실히 보여줬고요. 시장은 미국의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얼마만큼 안전지대로 여기느냐. 아직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나스닥 10,000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보니까 10,000포인트를 위로 갔을 때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지만 10,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종목이 상당히 닫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0포인트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간은 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수급에 대한 환경을 볼 때 네.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0지수 이하이거든요. 그리고 환율에 대한 조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그렇다고 해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 또 금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그래요? 지금은 다만 눈치 네. 보는 장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들이 그만큼 다 사들였었는데 오늘은 좀 매수 규모가 적은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개인의 오늘 수급 동향이 크진 않았죠. 아무래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금액의 규모는 크지 않아요.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에 대한 흔들림이 자금만큼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좀 요동치는 거는 개인의 수급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일단은 아직 뭐 외국인 기관 적극적인 수급 동향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눈치는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오후부터 좀 급락하게 된 원인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좀 바이오주에 대한 급락부터 또 미중 갈등의 우려까지 또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부분 또 실적에 대한 경계감까지 지금 있는 시장인데요.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으로 오늘은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려가 좀 반영이 됐는데 자, 그중에서도 좀 오른 종목들 테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장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왜 올랐을까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지금은 이제 LCD보다는 OLED를 많이 주중해서 보거든요. 근데 OLED만 봤을 때 하반기에 이제 조금 상반기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OLED에 대한 투자가 사실 상반기 때 좀 지연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삼성이라든지 LG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설비에 대한 늘리는 모습은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OLED에 대한 이 시장 경쟁이 이제 TV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패널의 크기를 본다면 이제 중대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 OLED TV에 대한 연합에 대한 결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의 이 OLED 합동 투자에 대한 얘기들 나왔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제 시장 공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했을 때 OLED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 역할이 컸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체제 전환이 굉장히 빨랐어요. LCD에서 OLED 전환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이 OLED TV에 대한 시장보다는 OLED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먼저 더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형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꽉 잡았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넘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다른 쪽, 이제 중대형 TV 패널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합,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단독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IT 제조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고하게 연결고리를 좀 더 뉴스화가 되었고요. 네. 이 때문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높아질 수 있는 야스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반기에 스마트폰의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대부분 OLED 패널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소형 OLED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유지될 것을 보고 있기 네네.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AP 시스템이라든지 네. IC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삼성 디스플레이 향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볼 때가 왔다. 왜냐? 물론 이제 생명력이 거시적으로 내년, 내후년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올해 상반기 때 갖추지 못했던 내용들이 하반기에
좀 더 집중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OLED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지켜봐도 괜찮다. 그래요? 네. 그럼 하반기까지 보고 하반기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OLED 또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테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죠. 테슬라가 또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네. 보셨을까요? 테슬라가 지금 차트를 보니까 1,079달러예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176달러거든요. 근데 지금 10배 보면 올랐네요. 10배가 한 7배, 6배 올랐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2016년도에 이 주식을 사도 사가지고 4년 정도를 갖고 있었으면 5배로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는 2017년도 6월부터 300달러대 계속 있다가 네. 작년에 상방이 폭락했거든요. 망한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그 기존 자동차 회사들 이렇게 분석한 애널들도 네. 테슬라 이제 망한다. 이또 문제 돈도 끌어들일 게 없고 그랬는데 그 머스크의 그 능력을 못 따라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170달러면 사람들 다 팔고 난리 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폭락해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 7배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잘 될 그렇죠. 줄이요. 그런데 네. 그것을 이제 세상이 자동차 패러다임을 못 본 거죠. 사람들은. 그럼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탄력을 코로나 받았을까요? 때문에 그보다 그 전부터 올라갔기 아니에요? 때문에 코로나는 올라가다가 저기 빠진 거지. 코로나 전에부터 올라갔거든요. 이게 네. 그 얘기는 바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진짜 자동차 괜찮은데 이익이 나는 이제 3분기 지금 이익을 냈거든 테슬라가. 네. 그럼 이번에 나오면 또 이익이 내면 4분기째인데 그러면 이 전기차 이 판매가 머스크도 그렇겠지만 이번에도 괜찮을 거다 2분기에. 그럼 판매가 괜찮다고 호조 기대가 어제 반영됐는데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 전기차가 전체 전기차에는 거의 3분의 1이 차지해요. 지금 네. 전기차 나온 거예요. 판매를 보면. 그런데 자동차 기존 내연기관 차까지 잠식해 들어갑니다. 시장 점유율을. 지금 심각한 자동차 회사가 지금 심각하게 느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도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도요타도 그렇고 우리 수소차도 한데 이게 금방 우리 따라잡을 수 있어 도요타를. 근데 도요타는 지금 전기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전기차가 아니라 바로 전체 공유포를 운음해서 자율주행차까지 가서 이런 개념으로 지금 벌써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전기차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신차, 자동차 판매 중에 신차 판매 중에서도 거기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중국에서 생산한 게 벌써 예약이 다 끝난 상태고 그러면 공장에서 중국에서 앞으로 50만 대 연간 생산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까지 판매를 잠식해버린다면 네. 심각한 이제 내연기관 차의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2차 전지 쪽은 지금 우리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LG화학이 세계 1등 같습니다. 출하량 맞아요. 그죠 네. 나왔잖아 뉴스에. 네. 그럼 우리나라 재벌이 벌써 이제 세계에서 1등을 하나의 업종이 산업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봐야 돼. 그러면 시설 정설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 정설 한다는 건 당연히 미래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2021년도 2차 전지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SDI 한번 실적을 제가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요. 네, 볼까요? 오늘 나온 건데 보니까 2018년도 영업이익이 7,150억이었어요. 이때도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7,150을 돌파하는 게 내년부터예요. 9,400억, 한 1조 정도 되고. 계속 하락을 했었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안 좋았다가 네. 에너지 저장체 불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는 지금 1조 3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영업이익에 2년 뒤에는 2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2배가 나오는데 매출액이 증가가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10조 정도 되면 2년 뒤에는 거의 50% 가까이 늘거든요, 매출액이. 외형 성장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2차 전지에서 가장 빠르게 기여하는 게 바로 SDI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SDI EPS 증감률도 내년에 77%, 그 이후에도 30% 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늘는 게 기정사실인데도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것을 매매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그냥 실적이 보고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테슬라도 이렇게 전기차 잘 되고 2차 전지가 잘 되면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삼성, SDI, LG와 SK노베스 재벌이 세 군데 재벌이 1, 2, 3등 재벌이 배터리를 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전기차 시장만 열리면 새로운 산업이 우리나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수혜를 봤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조금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그래서 앞으로 밀어주고 있죠. 그래요? 근데 오늘 생각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게 그 네. 대장주인 삼성 SDI랑 LG화학이 올라가 빠졌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쉬어야 되죠.
쉬어야 된다. 지금까지 5월 중순부터 28 SDI 같으면 5월 22일이 28만 있다가 지금 38만 와 있잖아요. 네네. 3대형주가 한 달, 너무 두 달, 많이 30% 올랐으면 1년 내도록 쉬어도 돼요. 그런데 그래요? 1년 30%, 1년 쉬었다가 1년 내도 쉬었다 또 30% 가면 이게 거의 또 더블 가잖아요. 네. 대형주는 3년 동안 더블만 가도 엄청난 돈을 벌써.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2차 전지주가 네.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 위해서는 지금 사야 없는 되니까? 분들, 아. 저 모든 국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 그렇지. 외국인은 계속 사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SDI 42%를 갖고 있는데 네. 안 가가지고 빠져 개인들이 많이 사놓고 있으면 나중에 많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이제 만약에 그래요? 100만 원 가면 못 사잖아 또.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주는 지금 들어가서 좀 길게 네, 봐도 맞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테마들도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방산주하고 대북주, 경협주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은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좀 퐁당퐁당 하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빅텍이 움직인 거는 오늘 시장에 좀 변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조금은 시장을 좀 청개구리처럼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협주가 움직인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강경했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이번에 이건 사실 이제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없다고 봐요. 좀 맞추기도 힘들고 중국에서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홍콩 이 보안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북한을 때리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날선 대화가 나오기 좀 힘들 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경협주의 하락을 멈춘 그리고 이제 빅텍의 상승을 멈춘 이야기가 김여정의 이야기들로만 계속 이제 이 강한 어조가 나왔다가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들을 모두 다 좀 보류시키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주가에 좀 반발 매수세를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이 대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좀 독단적인 선택이 북한과의 거리를 좀 멀리졌으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좀 힘이 좀 달라진다면 북한을 다시 한번 또 포옹할 수 있는 이런 좀 시사적인 얘기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북 경협주라는 거는 어떤 이 대북 메시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가 좀 만들어질 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는 사실은 정답이 없죠. 어떤 이제 남북 대화, 네. 뭐 북미 대화 이런 테이블이 좀 만들어질 때까지는 경협주에 대한 뭐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방산 대북주뿐만 아니라 오늘 뭐 어제 급등했었던 한학연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은 또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슈 따라 울고 웃는 정말 일희일비하는 개별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또 하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님, 우리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주식 초보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많아서 어제 뭐 한국화장부터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5% 시작해서 종가가 마이너스 13%예요. 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 주식이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 이렇게 끄게 나는 것은 그냥 막 샀다가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리고 지금 아까 무슨 뭐 방산주하고 이런 대북주하고 이게 반대적인 개념이 같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전부 다 초보자들 그냥 보고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부실주인데 한국화장품도 적자 나오고 그런데도 막 상한가 갈 땐 그냥 같이 따랐다 다음날 또 팔고 이럽니다. 이래서 지금 주식 초보자들은 테마주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테마주 이제 안 가면 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량주하면 또 시간 오래 걸리고. 또 가장 또 눈에 띄는 것들이 테마주니까. 그래서 어차피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래요? 네네. 도박판에 놀면 되는 거고 이제 저 안 깨져 놀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좋은데 네. 그래도 지금 부실주는 안 하는 게 좋고 하고 싶으시면 이제는 이제 실적을 좀 보고 네, 네. 중대형주, 대형주 중에 실적이 개선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물려도 더 사도 되고 이런 주식들 많아요. 그런 주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면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좀 쉬워지는데 네. 지금 계속 테마주를 따라가게 되면 7, 8월 달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그렇죠. 시즌. 만약에 테마주는 거의 다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적 안 나왔을 때 딱 내가 물려 있으면 안 나와요. 더 빠지거든요. 그때부터 20, 30% 손해가 난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 주식 투자가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힘들어져요. 네. 말 그대로 삶이 지옥이 됩니다. 주식 투자가. 그래서 건강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절대로 좀 실적주를 꼭 보자. 6개월 뒤에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보고 바꿔 네. 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들 말고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고수들은 알아서 잘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에 테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좀 실적을 탄탄한 종목들로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모 전문가님은 대응 네. 전략 어떻게 짜실까요? 일단 지수의 눈치는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눈치, 또 떨어지는 것도 하방 지지력은 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제법 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났다는 생각 들진 않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상당히 주목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지수의 하방 경제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빠지지도 또 올라가도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한적인 이제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동안에는 경기 민감주를 많이 안 보죠. 왜냐하면 등락에 대한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경기 민감주 대형주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순환매에 대한 흐름만 보여주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별주 관심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마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렘데시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렘데시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렘데시빌에 대한 뉴스는 제법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가격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빠르게 렘데시빌 이 투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렘데시빌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기 때문에 렘데시빌 관련된 종목도 변동성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 좀 참고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쓰셔도 재료로 쓰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경협주 향방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주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에는 경협주 이제 주가에 대한 방어 리스크를 좀 잡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개별주, 테마주 결정체는 정책이죠. 예. 정책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현 정부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지금 좀 다양하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들,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들, 네.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뉴스가 자주 번복될 수 있다, 나올 수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종목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경협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걸로 대응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방향성 없는 시장 속에서 테마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잘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움직임들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실적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체크해 주신 부분들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야인스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